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제 국정을 수행한 지 7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변화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의뢰 김순택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상당히 특이하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예, 순간의 선택 김순택입니다. 네. 예. 오늘도 순간의 선택으로 한번 아주 좋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73일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숨가쁘게 변화에 이제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70여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한마디로 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불을 가지 않나 거의 소방수 냉정하신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선 네. 4대 강보를 열어가지고 아하. 물을 막 흘려보냈죠. 물을 안 가리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푸른. 원전을 아하. 발전. 이게 정말 저는 이 원전이 네. 대단히 우리가 쌓아온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중지시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아하, 예, 이렇게 재밌는 지금 표현인데요. 표현을 예.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전 기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 국내에서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과연 원전 수출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4대강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4대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올 봄 그리고 초여름까지 가뭄이 정말 너무나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와중에도 이 4대강 보를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그 보령댐 같은 경우는 최악의 이 가뭄에서도 그렇죠. 예. 금강보 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맞아요. 취수를 해가지고 예. 이 보령댐 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충청 서부권의 그 식수난, 가뭄, 물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공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예당 저수지라고 충청도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산, 당진, 홍성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큰 저수지인데 여기도 지금 공주보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공사를 아마 거의 완료 단계일 거예요. 이런 정도로 4대강보는 상당히 우리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환경론자들은 뭐 녹조가 심하다. 그렇죠. 무슨 뭐 이끼 벌레가 생긴다 이랬는데 네. 사실 이 녹조라는 것이 물 흐름이 정체되어서라기보다는 그 상류의 축산 폐수라든지 생활 하수 이런 것이 오염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그 맞아요. 녹조의 원인인데 이런 그 원인을 간과하고 그냥 뭐 물 흐름만 정체되어 있는 맞습니다. 것을 자꾸 탓을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었죠. 녹조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허허 웃으면서 물을 막아놔서 그렇죠. 아닙니다. 질소와 인, 다양의 과다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높은 온도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4대강의 보를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가뭄도 해소돼서 그나마 이제 뭐 물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나아지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만 하면은 언론에서 그야말로 꽃보다 청와대 기억나시죠? 네. 이 양복 외투를 딱 벗고 와이셔츠를 걷고 커피 한 잔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조국 수석,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인물들은 좋으시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들면서 막 꽃보다 청와대 상당히 인기 많이 취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때? 그것도 저는 뭐 상당수 이렇게 코드 인사를 임명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들입니다. 임종석 실장이나 그렇죠. 조국. 예. 그다음에 뭐 아주 그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탁현민
행정관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 탁현민.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80% 정도 되는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아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기 연예인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이 흥청망청 몸을 함부로 쓰다가 예. 정말 그 일찍 패망하는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네. 그 아주 정말 대표적인 락앤롤 그렇죠. 가수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높은 인기, 정말 세계적인 가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약과 알코올에 이제 젖어가지고 생활하다가 42세로 요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 문 정부가 이 높은 국민적 지지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정말 그 이렇게 제대로 사태를 본질을 읽지 못하고 한다면은 자칫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간에 유행했던 말, 하고 싶은 거 다 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 말에 취해서 인기에 취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그 김정구라는 가수가 계셨어요. 김정구? 어. 제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눈물 젖은 두만강, 예, 예. 저희 아버님 때 가수시네요.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렇죠. 하는 그 예. 아주 정말 유명한 가수 계셨죠. 네. 그리고 또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그 댄스 가수 박남정 씨. 거기는 알겠네요.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빗대어 가지고 마음은 박남정인데 몸은 김정구다. 이런 아이고. 재미있는 그 이렇게 비유가 있었어요. 아파요? 재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자칫하면은 의욕이 앞서고 열정이 과하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기에 네. 자칫하면 취해서 이렇게 신나게 뭘 해보고 싶은데 네. 정말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은 준비가 부족한 그리고 자체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훨훨 날고 싶겠죠. 네. 근데 현실은 정말 또 냉정하고 그렇지 않은 그렇죠. 경우가 참 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그럼요.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저희도 또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의 몇 년은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달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죠. 이걸 네. 뭐 독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다. 이 문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요. 운동권 출신들은 사실 예. 이 그 사상 속에 계급 투쟁적인 이런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그런 계급 투쟁적 DNA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재벌에 대해서도 재벌은 잘못된 맞아요. 존재다. 이 청산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재벌이라는 것이 그런 무슨 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했던 많은 큰 역할들을 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키워줄 거는 키워줘야 되는데 주로 이게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렇죠.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잘 거치고 국민들이 거기서 더불어 먹고 살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디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사실 우리 사이에 좀 갈등이 상당히 팽배한데 재벌에서 지나치게 적으로 설정을 해버리고 가진 자는 적이고 없는 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무조건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소수에서는 항상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도 좀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들고 있고 네. 또한 자신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과거 정권은 무조건 적폐다. 지나치게 좀 선긋기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은 이 과도한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기가 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이 정말 알차게 이게 네.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져서 쇠락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최저임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우려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기업인도 한 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네 회사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다. 이분들이 지금 대체로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네. 잔업하고 이렇게 하면. 예, 예. 그런데 지금 정도 일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7천 얼마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이 훨씬 넘는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지금 이 최저임금 선에 있는 근로자의 한 우리나라 절반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 임금이 오르고 월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죠. 네, 본국으로 많이 송금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네. 과연 얼마나 그렇죠.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올해 장사하고 뭐 사업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은 이런 그렇죠. 우려가 제일 큰 거죠. 진보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복지는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공동구매는 좋은데 지나치게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사다 놓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잔뜩 쟁여놓고 과연 그것이 미래를 위한 공동구매가 될지 아니면은 잘못된 투자가 될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복지 문제와 아울러서 대북 문제를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강경하게 딱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한 그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그 북한이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한다고 600만 달러를 원조해달라. 그러게요. 핵 개발 비용으로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세상에 국가가 무슨 인구 주택을 조사하는 비용을 다른 데다가 손을 벌리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북한의 이런 그 일상적인 주민 지원 체계는 무너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안성에 가면 하나원이라고 예, 맞아요. 탈북자들 교육하는 시설이 있죠. 있죠. 거기를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교육하는 그 교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꽃제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꽃제비라는 게 꽃제비가 이제 소위 이제 거지죠. 얻어먹는. 뭐 예뻐서 꽃제비인가요? 꽃제비가 아니고 예뻐서 꽃제비가 아니라 예. 정말 얻어먹는 그런 사람을 꽃제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거지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친구는 원산 출신이었어요. 그때 17살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10살 때 그 원산에서 부모들과 헤어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등을 떠돌다가 탈북을 했는데
혼자 탈북을 한 거죠. 부모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보고 싶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가정 파괴범이 따로 없다. 어떻게 이 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어리광 부릴 그 나이에 이렇게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이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다만 이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그렇죠. 봐야 예,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지금 우리 북한 아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체 발육이 아주 네. 굉장히 어렵고 또 의료 설비나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런 그 예. 인도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돈이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그렇죠. 또 직접 가야죠. 예. 정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예, 대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DJ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냐, 현실을 동화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국제 관계는 엄연한 현실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과연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을 해줬고 북한과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들의 핵을 포기를 했는지, 그런 현실을 짚어볼 때 이 정부가 또 물론 대화 필요하고 소통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0여일 한번 짚어봤는데 한숨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경청해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수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은 기소에만 관여해서 공판 단계에서 보충적으로만 수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공수처 설치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믿지 못하니까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둬서 그 기관들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수사를 견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할하고 관할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한다면 공수처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를 할 때 요거 좋다 해서 마구잡이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제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보고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양복 외투를 딱 벗고 와이셔츠를 걷고 커피 한 잔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조국 수석, 음. 또 임종석 비서실장, 인물들은 좋으시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들면서 막 꽃보다 청와대, 상당히 인기 많이 취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때? 그것도 저는 뭐 상당수 이렇게 코드 인사를 임명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들입니다. 임종석 실장이나 그렇죠. 조국. 예. 그다음에 뭐 아주 그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탁현민 행정관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 탁현민.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80% 정도 되는 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아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기 연예인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이 흥청망청 몸을 함부로 쓰다가 예. 정말 그 일찍 패망하는.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네. 그 아주 정말 대표적인 락앤록조라는 것이 물 흐름이 정체되어서라기보다는 그 상류의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하수 이런 것이 오염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그 맞아요. 녹조의 원인인데 이런 그 원인을 간과하고
그냥 뭐 물 흐름만 정체되어 있는 맞습니다. 것을 자꾸 탓을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었죠. 녹조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허허 웃으면서 물을 막아놔서 그렇죠. 아닙니다. 질소와 인, 다양의 과다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높은 온도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4대강의 보를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가뭄도 해소돼서 그나마 이제 뭐 물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나아지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만 하면은 언론에서 그야말로 꽃보다 청와대. 네,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제 국정 수행한 지 7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변화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의뢰 김순택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상당히 특이하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예, 순간의 선택 김순택입니다. 네. 예. 오늘도 순간의 선택으로 한번 아주 좋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73일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숨가쁘게 변화에 이제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70여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한마디로 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불을 가지 않나 거의 소방수 냉정하신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선 네. 4대 강보를 열어가지고 아하. 물을 막 흘려보냈죠. 물을 안 가리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은. 원전을 아하. 발전. 이게 정말 저는 이 원전이 네. 대단히 우리가 쌓아온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중지시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아, 예, 이렇게 아주 재밌는 지금 표현인데요. 표현을 예.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전 기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 국내에서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과연 원전 수출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4대강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4대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올 봄 그리고 초여름까지 가뭄이 정말 너무나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와중에도 이 4대강 보를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그 보령댐 같은 경우는 최악의 이 가뭄에서도 그렇죠. 예. 금강보 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맞아요. 취수를 해가지고 예. 이 보령댐 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충청 서부권의 그 식수난, 가뭄, 물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공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예당 저수지라고 충청도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산, 당진, 홍성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큰 저수지인데 여기도 지금 공주보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공사를 아마 거의 완료 단계일 거예요. 이런 정도로 4대강보는 상당히 우리 물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환경론자들은 뭐 녹조가 심하다. 그렇죠. 무슨 뭐 이끼 벌레가 생긴다 이랬는데 네. 사실 이